이민수의 경제 토크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이오 하면 알테죠, 뭐 요즘 그죠? 예. 한정평 닦고 뭐 근데 그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시장에 계속 있어왔는데 그때마다 어쨌든 핵심 종목들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 삼성바이오가 되고 그죠? 또 뭐 있나요? 요즘 뭐 어쨌든 알테오젠이에요. 그전에 뭐 또 신약 개발하고 옛날에 한미약품 이런 거 사실 대장주였었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셀트리온도 사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적이 있었고, 예. 지금은 이제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좋은 뉴스와 함께 변동성도 함께 나오면서 상당히 좀 흔드네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쳐다봤는데 네.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24조까지 찍었다가 지금 오늘 이제 보니까 19조 8천억, 네, 20조 밑으로 좀 내려왔는데 이것도 대단해요. 바이오주가 20조 간다는 게 우리 옛날 같으면 1조, 2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꿨어요. 우리 지금 포스코홀딩스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네. 포스코가 27조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 CEO분들이나 뭐 이제 오너라고 하시는 분들, 대주주분들이 사실상 좀 박순재 대표보다 더 가난하지 않나? 그러게 바이오텍. 그러고 보니까 삼성바이오는 72조네. 셀트리온 40조고 그죠? 이미 맞습니다. 엄청 커졌네.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알테오젠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말을 하지만 알테오젠이 진짜로 내년, 내후년 정도에 1조를 벌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40조 이상은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이제 그거를 기대하는 분들이 알테오젠 주주분들이고 아마 회사 입장일 텐데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최근에 좋은 소식을 내면서 바이오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3월 20일 기준으로 바이오가 또 한번 조정을 또 크게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그러니까 3월 21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아마 HLB 관련돼서 이제 결론이 좀 나올 거고요.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회사에서는 당연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뭐 몇 번에 좀 노이즈가 있었으니까 그죠. 한번 또 뭐 절차상 하자 이런 걸로 이제 한번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리고 거기에 적용증 확대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HLB라고 보면, 근데 HLB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HLB가 좀 재밌는 게 그렇게 시총이 거의 한 10조를 돌파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계열수까지 합치면 거의 지금도 한 10조는 될 겁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그 팔로우하는 애널리스트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그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을 아스트라제네카랑 거의 2조 규모로 했는데 이게 그 계약 이게 보면 계약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머크와의 계약이 굉장히 큰 계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랬냐면 사실은 기존에 있던 키투르다라는 아주 글로벌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연간 한 40조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 약에 SG형만 갖다 붙이면 이거 그러면 50% 침투율만 나와도 20조는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유행한 약에 그러니까 검증된 약에 제형만 변경하는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3월 20일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IV를 이제 한번 정맥 주사를 지금 PR 주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효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결론들이 계속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임상 3상 결과를 보면 수치들이 다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나빠지지만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기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기만 해도 일단 주사 방식이 훨씬 편하니까 좋은 건데 오히려 좋아진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진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보면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그 용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낯섭니다. 낯선데 그거를 이제 일부 좀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또 엄민영 애널이 경고를 좀 오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쪽은 잘 모르는 분들이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HLB 같은 경우도 루머 때문에 뭐 급락했다가 또 다시 또 반등 나왔다 이렇게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부가 좀 제대로 되셔야 된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기존의 할로자임과 머크와의 소송, 그 소송 때문에 알테오젠이 좀 피해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불식시켰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머리에 이제 총 맞지 않았으면 특허에 문제 있는 거를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지금 계약금 규모랑 마일스톤 규모가 머크 거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두 개를 계약건이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건을 합쳐서 마일스톤까지 계약금 포함해서 합치면 지금 환율로 2조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규모로 한마디로 비싸게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강하게 걸어도 산다. 예. 근데 작년 연말에 잘 보시면 알테오젠 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빅파마 5에서 6군데가 우리한테 MTA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검토 중이다. 그 물질 이전 계약이라는 게 MTA인데 이거를 그러면 알트비포가 지금 가장 핵심인 이 S제형의 물질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분기 안에 뭐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딱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두 건의 계약이 큰 계약이 나왔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갖고 있는 면역 항암제에 아마 쓸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에다 쓴다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면역 항암제라고 얘기했으니까 면역 항암제가 아마 검색해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마 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는 주로 이제 폐암이랑 뭐 유방암, 담도암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쪽으로 이제 되면서 분위기가 전환될 걸로 보이고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 이렇게 기술주를 하면서 그날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났을 때 뭐 리가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같이 막 움직였죠. 예.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여긴 결과 나왔고 그렇지. 딴 데 어디 있어? 야 다른 데 나올 때 어디야?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쫓아가면 대부분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론은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도 10년물 채권 금리 기준으로 보면 올라가진 않죠. 대부분 이제 뭐 약간 오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금리 부담도 사실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연준도 올해 뭐 기준금리를 2번 정도 낮추겠다라는 기조는 안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상반기에 학회가 되게 몰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회들 보면 지금 암학회들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이제 폐암학회 유럽 폐암학회가 27일부터 이제 열리죠. 27일부터 열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뒤로 이제 AACR이라서 뭐 그 미국 암학회 뭐 이런 것도 열리고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 계속 지금 열립니다. 미국 암학회가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리고요. 5월 7일부터 또 10일은 또 유럽 가나마케가 열리고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는 또 이제 미국 종양학회 뭐 이런 게 또 열립니다. 그래서 임상 종양학회가 열리죠. 그래서 상반기에 학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까지. 그래서 이 상반기에 계속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부분은 이벤트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첫 공을 쏘아 올린 게 올릭스였습니다. 올릭스가 계약한 상대방이 근데 이름 없는 제약사가 아니라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 들어올 텐데 그 올릭스와 계약을 대사질환 관련돼서 메시 관련된 치료제로 기술 수출을 했고요. 한 7천억이 조금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근데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계약이죠. 근데 이분도 여기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장님이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조만간에 또 계약 체결할 거야. 사실 근데 대표이사가 그렇게 그렇죠. 너무 뭐 가볍게 앞서가면 그죠. 네. 예. 네. 물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저희 같은 이제 증권쟁이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물론 이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뭐 나올 수는 있는데 ABL 바이오도 사실은 뭐 IR에서 너무 오버해가지고 작년에 안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기업이 원하는 거와 시장이 보는 거와 그다음에 그 기술을 살려고 하는 입장은 서로 다 다르다. 근데 이제 그게 그나마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가 가까이 되는 이유가 이 약속들이 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실한 거 아니면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는 알테오젠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유한양행이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얀센의 리브리반트 관련돼서 지금 병용을 했죠. 병용으로 폐암 치료, 비소세포 폐암 네. 환자들한테 임상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도 타그리소 대비 25%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유한양행도 3월 20일 기준으로 많이 흔들었습니다. 네. 많이 흔들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죠. 유한양행은.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좋아진다라는 거는 타그리소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갖고 있는 폐암 치료제 시장을 얼만큼 뺏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타그리소보다 좋아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이쪽 걸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유한양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영업은 누가 하는 거냐면 얀센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유한양행도 지금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유한양행이 굉장히 저는 뭐 좋아하는 회사긴 하지만 이제 회사의 이제 그 가치라든지 그렇지 뭐 이제 그 여기가 사실은 대주주 오너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사주로 움직이는 회사인데 지금 굉장히 긴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긴 한데 예전에 한번 그 허가 나고 16만 원대를 갔다가 13만 원대에서 12만 원 갔다가 13만 원 갔다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4만 원을 뚫으면 아마 좀 더 가벼워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0조입니다. 그럼 10조면 되게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로열티로만 만약에 1년에 1,000억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닥게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벌게 되면 또 유한양행이 지금 매출이 2조를 돌파한 회사거든요. 그럼 앞으로 파이프라인까지 보면 그닥 비싸진 않다. 알테오젠이랑 비교하면 또 싸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 보면 유한양행도 제약사 중에는 유일하게 아마 좀 치고 나가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오스코텍보다는 유한양행이 좀 더 안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오스코텍은 좀 개발사여서 그렇지, 로열티를 네. 받긴 할 텐데 문제는 오스코텍은 다음 모델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현재 네. 눈에 띄게 뭔가 너희가 로열티를 받는 건 알겠는데 파이프라인에서 좋은 게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은 오스코텍 같은 기업을 여러 개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지금 예. 지아 이노베이션이랑 하고 있는 면역 관련된 치료제도 이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네.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유한양행이 지아 이노베이션의 기술을 오스코텍과 비슷한 형태로 사갖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아 이노베이션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은 이유가 그게 지금 임상 결과들이 잘 나오고 네.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최근에 뭐 리가캠 바이오도 한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 리가캠이라든지 뭐 ABL 바이오라든지 네. 그다음에 폐암 치료제로 또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보로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시가총액을 보니까 2조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오래 이렇게 뭐 우리 박사님도 오래 보셨지만 네. 저도 이제 증권사에서 오래 있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그러게요. 갑자기 2조가 됐죠. 예, 근데 이게 상장한 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22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뒤로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는 그럼 뭘 하느냐 뭐 이 정도만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타그리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렉나자라든지 기존의 폐암 치료제들이 지금 잘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로노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부작용이 있다든지 뭐 이 약을 써도 안 드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뭐 아니면 도죠. 신약이 되냐 안 되냐는 사실은 조금 기대감이 그러니까 이게 오로와 나싱으로 가는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플랫폼 갖고 있는 뭐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좀 좋아 보이고요. 최근에 지아 이노베이션 같이 좀 소형주들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너무 지금 알테오젠과 이런 거 맨날 하던 얘기만 계속했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도 좀 있으면 또 이슈가 될 겁니다. 좀 조용해요, 비만 치료제. 요즘에 좀 조용하죠. 네네. 뭐 주식이 거의 채권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채권처럼 움직이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펩트론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9만 원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반복하고 예. 있는데 이게 일라이릴리 젯바운드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 젯바운드를 맡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내 출시가 5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라이릴리가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올릭스랑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금 펩트론과 기술 평가 계약을 맺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출시만 된다라고 해도 사실은 또 펩트론에 대한 관심이 또 몰리겠죠. 그리고 또 D&D 파마텍이라고 해서 경구용에서는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는 놓치지 말고 좀 이렇게 관심 정보에 넣어놓으셨다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 아니면 뭐 펩트론은 좀 박스권 하단이라든지 네. 뭐 D&D 파마텍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조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도 결국에는 좀 한 카테고리로 좀 묶어놓고 보시는데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종목은 많은데 그 중에 뭘 봐야 되냐? 근데 대장은 펩트론입니다. 그리고 또 비만 하나가 중에서는. 네 그리고 경구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D&D 파마텍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종목을 되게 나열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제약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 알테오젠이 저는 가장 탑픽이고 그다음에 섹터별로 봤을 때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펩트론을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펩트론이 아마 결과가 내년 한 1, 2월 전에는 나올 겁니다. 네. 지난번에 체결했을 때 한 13개월 걸린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펩트론은 여전히 지금은 이게 실패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을 걸로 보는데 최근 주가 흐름이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더 진짜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뭐 여러 대외적인 환경도 작용을 하고 신약도 작용을 하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뭐 새로운 신종 코로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잠깐 막 키트가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뭐 다시 백신 맞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또 지나갔어요. 그죠? 네. 조용합니다. 그죠? 네. 결국은 이제 정말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CMO 쪽도 하시면 되고 그죠?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바이오텍에서의 신약 그것도 신약이 아니라 기술 이전 이런 쪽이 계속 이제 알테오젠은 뭐 얘기하신 지 오래돼 알테오젠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 거의 엄민영 애널리스트가 알테오젠으로 데뷔를 하신 분인데 제가 한 5만 원대부터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전히 또 알테오젠은 그런 그 가능성들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고 그죠? 뭐 저는 지금도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비만 치료제 주목을 들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까지 했네요.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